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봉육회의 저자 매봉안성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봄바람님께서 피드백 요청하신 것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꿈 해몽점에서의 합. 꿈 해몽점은 동변요만 보고 해석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동변요가 합을 이루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여쭙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풍정변 수천수, 6월 경진일의 점괘라면 재변부, 돈이 들어오거나 선물 등이 들어오는 꿈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데, 동요와 변요가 합을 이루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꿈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꿈 해몽점에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변요만 가지고 해단을 한다. 다른 것은 참고하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은 동요하고 변요가 합을 이루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꿈이 되는 건가? 아닙니다. 동했다라는 것은 사건의 시작이죠. 그리고 변요는 이제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꿈을 꾸었는데 그것이 무슨 꿈입니까? 라고 이렇게 해몽점을 쳤는데, 수풍정괴 초요동에서 이렇게 재변부가 됐다라는 것은 금전이 들어오는 꿈이다. 그러니까 변요가 부요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동변요가 합의된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동한 것은 반드시 그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추가적으로 동요가 월지와 합을 이루면 이달에는 일어나지 않는 일, 다음 달에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석해야 하는 건지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너무 이렇게 생각을 꼬아서 여러 번 생각하는 그 경향이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꿈 해몽점에서는 동변요만 가지고 해단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동요와 변요가 합을 하든, 월지하고 합을 하든, 일지하고 합을 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마시라. 그냥 동요하고 변요만 가지고 판단을 하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다만 예를 들어서 자월에 점을 쳤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해일이다. 이렇게 되면 이 동요가 월과 일로부터 생조받는 게 전혀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적은 돈이 되겠죠. 금액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6월에 지금 이 점괘처럼 6월에 경진일이다. 그러면 이 재효가, 초의 동안 재효가 일진하고 같은 오행으로 비화되기 때문에 힘이 있죠. 그렇게 되면 예상보다 좀 큰 금액, 생각보다 큰 금액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 해몽점에서는 월과 일에 대해서 이 정도만 참고를 하시면 되고, 오로지 동변요만 가지고 판단하십시오. 제가 여러 번 꿈 해몽점에서 말씀드렸어요. 다른 거 보지 말고 동변요만 가지고 판단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인점에서 월지의 생, 일지의 생의 차이에 대해서 대인점에서 월지가 주는 생과 일지가 주는 생의
차이에 대해서 여쭐게요. 예를 들어 상대는 나를 좋아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다 이거예요. 택수건 무동, 신월 개미일의 점괘와 택수건 무동, 미월 을류일 점괘 해석에 대해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건지 여쭙습니다. 첫 번째 점괘는 응효가 월지의 생을 받으니 이번 달만 좋아하는 건지, 두 번째 점괘에서는 응효가 일지의 생을 받으니 지속적으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단 무동이고요. 자, 그런데 첫 번째 택수건 무동 신월 개미일이라고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갑진년에는 올해 갑진년에 임신월에는 개미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문으로 문의를 하시더라도 그런 거를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신월 개미일, 그냥 신월 개미일 신유공망의 점괘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제가 이렇게 피드백 강의를 해드리는 입장에서는 지금이 이제 올해가 갑진년이니까 갑진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올해는 신월에 개미일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시고, 그럼 올해가 아니라면 태세가 어떤 해였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판단 미스라고 그냥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월이라고 가정을 하고 개미일일 경우에 응효가 월지로부터 이렇게 생조를 받아요. 그리고 생조받은 응효가 세요를 이렇게 생조를 하고 있어요. 네. 대인점에서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가를 볼 때는 무조건 응효가 세요를 생조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인 응효가 월이 됐던 일이 됐던 한 알에도 생조를 받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중요한지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괘를 보면 택수건 무동 미월의 을류일의 점괘에 대해서, 자, 이 경우는 방금 전에 보신 점괘하고 다르게 일지에서 이렇게 응효를 생조를 해주고 응효가 세요를 이렇게 생조를 해주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봄바람님의 질문은 월지의 생을 받으면 이번 달만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 건가?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점괘처럼 응효가 일지의 생을 받으면 지속적으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건가를 물으신 건데, 이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 대인점에서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선 점괘를 볼 때는 오로지 응효가 세효를 생조하는가, 혹은 같은 오행으로 비화가 됐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수면 해수, 임목이면 임목, 혹은 묘목이나 임목, 해수나 자수, 이런 경우가 되겠죠. 혹은 유금이나 신금, 신금이나 유금, 유금이나 유금, 신금이나 신금, 이런 식으로 같은 오행으로 비화되는가. 그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이와 같이 응효가 세요를 생조하는 형태가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응효가 월이나 일지로부터 한 알에도 생조를 받는 게 있어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유는 상관이 없어요. 나는 그냥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월의 생조를 받든 일의 생조를 받든 뭐 생조하는 게 없든 상관없어요. 이것은 단지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가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응효하고 세유만 보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유의 월과 일의 생조는 상관이 없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상대인 응효가 월이나 일로부터 생조받는 게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그 생조받는 것이 있어야지만 상대의 환경이 갖춰졌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전 점괘 또 보시면 신월이라고 가정을 하고 뭐 6월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월지에서 이렇게 생조를 해주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월이 됐던 일이 됐던 응효가 하나라도 생조를 받는 게 있으면 이 응효라는 상대방의 환경이 조성됐다라는 뜻이 되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 그 사람이 나하고 데이트할 준비, 혹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준비, 그런 환경들, 그리고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직업, 인품, 이런 것을 골고루 다 갖추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응효가 월이나 일로부터 생조받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극을 받고 충을 맞고 이런 걸 떠나서 생조를 받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응효가 세유를 생조를 한다. 이것도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월과 일로부터 생조받는 게 없는 응효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환경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지위, 직장, 직업, 그 외에도 금전적인 부분들, 지위 됐던, 자동차가 됐던 등등 여러 분야에 대해서 그 환경을 의미하는데, 그 환경이 조성이 안 돼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럼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자, 이 세효가 점친 사람이 여자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상대가 나를 좋아합니까? 그러면 응효는 남자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자, 그런데 응효가 이렇게 세효를 생조를 해줘서 아름다운데 응효가 월과 일로부터 생조를 받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월과 일로부터 생조받는 게 없고, 그렇게 되면 환경이 조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이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데이트를 하고 여행을 다니고 식사를 하러 다니고 등등 만남을 가지면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은 요새 이제 MZ 세대들은 데이트 통장 같은 것들도 이제 만들어서 반씩 부담하는 커플들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남자들이 데이트 비용을 많이 쓰게 돼 있죠. 그리고 먼 미래까지 생각을 한다면 결혼 생각도 충분히 해야 될 테고,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들, 그런 것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뜩이나 직업이 없다? 그러면은 그것은 더더욱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인점,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가를 점을 보실 때는,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응효가
세율을 반드시 생조해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응효는 월이 됐든 일이 됐든 뭐 하나라도 생조받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근데 두 개 다 생조를, 월과 일 두 개 다 생조를 받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런데 하나라도 생조받는 게 있으면 괜찮다, 된다, 라는 거예요. 그것은 훗날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월과 일로부터 생조받는 것이 단 하나라도 없으면 그 좋아하는 마음만 있으면 뭐합니까? 데이트할 때 맨날 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여행하고 고속버스 타고 여행하러 다니고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자면. 그리고 매일 무슨 뭐 자장면집 가가지고 자장면이랑 뭐 볶음밥만 먹을 것도 아니고 그 고급 식당에 가서 레스토랑 가가지고 뭐 스테이크 같은 것도 먹고, 예, 파스타 같은 것도 뭐 먹기도 하고, 좋은 와인바 가서 또 이제 와인도 한잔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려면 이제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 돈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월과 일의 생조를 받는가 못 받는가에 따라서 그 응효의 환경을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월과 일로부터 하나라도 생조받는 것이 없는 응효라면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직업이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성품, 뭐 사람의 인품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것이 좋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인 응효는 반드시 월과 일로부터 하나라도 생조받는 게 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게 월의 생을 받으면, 상대가 월의 생을 받으면 이번 달만 좋아하는가, 두 번째 점괘에서 응효가 일제생을 받으면 지속적으로 좋아하는가,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이제 또 꼬아서 생각을 하셔가지고서 이런 질문을 하시게 된 건데, 대인점,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가, 이 질문에서는 지속적인가, 이번 달만 좋아하는가,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응효가 세율을 생조하는지, 그리고 월이나 일로부터 생조받는 것이 있어서 응효가 힘이 있는지, 이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월과 일로부터 생조받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그건 지속적으로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월과 일로부터 생조를 받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좋아하는 마음만 있지 뭘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좋아하는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근데 뭘 해줄 수가 없어. 그럼 결국에는 본인이 포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응효가. 아니면 반대의 경우가 될 수도 있겠죠. 세효가 갖다 바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좋으니까. 그것은 이제 동변요와 이제 뭐 암동이나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달리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넓게 보자면 그렇게 보는 것이지, 단지 월제생을 받는다고 해서 이번 달만 좋아하고, 일제생을 받는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좋아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시는 건 아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응효가 세를 생조해야 되고, 그리고 월이나 일로부터 반드시 하나라도 생조받는 게 있어야지만 이 응효, 그 사람의 환경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쭉 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근데 생조받는 것이 없는 응요라면 마음만 있는 것이지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이 그 응요가 포기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의 우려점. 서죽 듣기로 질문은 9월 15일부터 9월 18일까지 추석 기간 동안 사고 없이 보낼 수 있을까요? 수택절, 변수레둔, 6월 이모일. 네. 자, 소녀가 동했어요. 그런데 이제 힘이 없는 소녀죠. 일진의 생조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월파를 당했죠. 그런데 상효의 형효가 암동을 해서 이 소녀를 그나마 생조를 해줍니다. 예. 예, 그래서 다행이다. 예. 관 동하지 않았고 손 동하였고 월파를 맞고 퇴신. 퇴신은 맞는데 그래도 형 자수가 암동하여 소녀를 생해주니 사고 없이 수석 연휴를 보낼 수 있을 거라 해석했습니다. 저의 해석에 틀리거나 놓친 부분이 있는지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잘 보셨어요. 이 점괘는 그냥 사고 없이, 왜냐면 세효를 흉하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소녀가 동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형효가 암동을 해가지고 형효가 세효를 이제 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지가 않고 소녀가 동해가지고 비록 월파를 맞았지만 그럼에도 이 형효가 이 소녀를 도와줌으로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에 틀리거나 놓친 부분은 없습니다. 잘 보셨고요. 추석 연휴는 사고 없이 보냈고요. 특별한 이슈는 없었지만 엄마가 감기 몸살이 생겨서 월요일에 응급실에서 링겔을 맞았어요. 자, 근데 이 점괘를 가지고, 이 점괘는 뭐예요? 추석 기간 동안 내가 사고 없이 보낼 수 있을까요?를 물은 거잖아요. 내가 사고가 있을까 없을까를 본 거잖아요. 관요, 세효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괘만 가지고 엄마가 이제 봄바람님의 엄마가 감기 몸살이 걸려서 응급실에서 링겔을 맞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 점괘를 바라보면서 질문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 점괘가 무동이고 일지가 해수라면 세효는 일지에 충을 받는데 무동에 해수다. 그러면 사해충이 되겠죠. 사해충. 힘없는 세효가. 그럼 해수는 뭐예요? 형효가 되죠. 형효. 그러면 세효는 일지에 충을 받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바라봐도 되는죠. 이건 아니죠. 암동을 했잖아요. 암동이라는 건 뭐예요? 암동도 동한 거예요.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돈 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 해수는 형효가 되니까. 돈 쓰는 글자잖아요. 형효가 힘없는 재가 임한 세효를 암동을 하기 때문에 돈 쓸 일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 블로그에 있는 점괘를 가지고 이제 물으시는 건데,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겠는가? 수상건, 변, 풍산점, 추걸, 임술일. 손 자수가 동하여 월제 합을 이루었는데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바라보신 이유가 궁금해요. 이 점괘는 이 당일날
당일날에 돈을 받을 수 있는가를 이제 물었던 점괘예요. 이 해당 일에. 그러니까 그때 차용증을 써줬던 돈이었는지 하여튼 그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약속한 날짜가 정축월 임술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날 뭐 상대가 연락이 안 됐다고 그랬나, 하여튼 그래서 오늘 돈을 받을 수 있는가를 이제 물었던 점괘인데, 근데 이제 보시면 제효가 이렇게 2효, 택효 아래에 복신되어 있어요. 그리고 월과 일로부터 생조받는 게 없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 희망적이지는 않은 점괘죠. 그런데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잖아요. 근데 상유가 동해가지고 손변재가 된 거예요. 재를 화출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일지에 술토가 응효를 이렇게 암동을 하면서 세효를 이렇게 생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만 받아야 되는 금액이 이 묘목 제효가 복신되어 있으니 다 받지 못하고 절반가량 받을 수 있다 라고 이제 해단을 한 거죠. 결정적인 거는 어쨌든 상요의 손변재, 변효가 재를 화출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 소녀는 이제 월에 합의됐습니다만 이 소녀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상 이 점괘에서는. 왜냐하면 소녀가 뭐 월하고 합을 안 하더라도 복신되어 있는 제효를 가지고 생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소녀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화출된 변효, 제효를 보고서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거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렇게 응효가 암동을 해가지고 세효를 생조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응효는 돈 줄 사람이죠. 이 응효는 나에 대해서 돈을 안 주려고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암동을 해가지고 생조를 하기 때문에 선한 마음을 돈을 주려고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복신되어 있는 재 때문에 절반가량, 받아야 될 금액의 절반가량을 받게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기축년 정축월이기 때문에 이제 곧 어떻게 돼요? 경인년이 되고 그 다음에 인월이 절입되죠. 그러면 임목, 재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도 곧 받을 수 있다 라고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예. 목적 용신 재 묘목과의 합이 아니고 원신과의 합이니 문제없다라고 바라보신 건지요. 그거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재가 복신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손이 동해가지고 재를 화출한 게 아니고 뭐 형효나 부효나 뭐 관효나 뭐 이런 것들을, 혹은 그냥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재를 제외하고는 뭐 이거밖에 없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돈은 못 받는 점괘예요. 이 점괘는 그냥 상대가 암동을 해가지고 돈 드릴게요. 근데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왔을 점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점괘는 소녀가 동해가지고 제효를 화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받아야 될 금액에서 절반가량을 받으셨고요. 예, 그래서 이 점괘는 결론적으로는 이 변효, 화출된 변효가 살린 것이고, 응효를 암동해가지고서 이렇게 응효가 세효를 생조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쨌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생조하기 때문에
극하는 게 아니잖아요. 암동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서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화출된 변효를 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해서 얘기를 했던 거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제 블로그에서 가져오신 거예요. 사업 자금이 마련이 되겠는가? 천풍구, 변, 천수송, 추월의 기사일. 자, 힘이 하나도 없는 동효, 형 유금의 의미는 원신인 손해수를 암동하게 해주는 역할로 바라봐도 되는 건가요? 원신인 손해수를 암동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힘이 없는 소녀가 일제 이제 그 암동을 하는데 이 형효가 힘이 하나도 없다고 이제 말씀하시고, 동효 형 유금은 힘이 없고, 이게 왜 힘이 없죠? 회두까지 받는데도 그 작용력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셨는데, 이거를 힘이 없다고 보셨구나. 그러니까 이 유금이 힘이 없어가지고 이 암동하는 소녀, 공망인 소녀를 이렇게 금생수로 생조를 못 해주는 거냐, 혹은 그럼에도 작용력을 하는 거냐, 뭐 이거를 물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유금이 힘이 넘치는데 왜 넘칠까요? 자, 사유축 삼합을 들었잖아요. 이렇게 사유축 금국. 그래서 이 유금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초보자가 보시기에는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네요. 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들 중에서도 뭐 삼합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했던 적이 있어요. 네. 이거는 완벽한 삼합이죠. 예. 그러니까 사유축 금국을 틀었기 때문에 이렇게 힘없는 소녀, 암동하는 얘를 갖다가 금생수로 아주 그냥 시원하게 생조를 해주죠. 그래서 비록 이 소녀가 공망이긴 하나, 그래도 이 힘 있는 형효의 생조를 받기 때문에 다행이다 라고 본 것이고, 저는. 그리고 기축년 다음에 이제 경인년, 그러면서 이제 입춘, 인월이 이제 절입돼 가지고 들어오면 복신되어 있는 재효, 임목, 이게 바로 땅하고 이제 연과 월에, 태세와 월에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자금이 마련이 된다라고 이제 해단을 했었어요. 그리고 뭉칫돈을 받았죠. 사업 자금을.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점괘가 무동이라도 다음 달에 돈을 구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예, 무동이어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경인년, 그 다음에 인월 절입되기 때문에 복신되어 있는 임목재가 정축월 기사일이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잖아요. 태세가 임목으로 들어오고 또 인월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동요가 없이 무동이라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자금이 마련이 됩니다. 그러나 사유축 삼합을 튼 이 점괘하고는 달리 시원하게 들어오지는 않죠. 그래서 재물을 구하는 점괘에서 이렇게 재효가 힘이 없이 복신되어 있으면 어떻다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생각하고 예상하고 원하는 것의 절반가량 이라고 항상 이제 말씀드렸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동이면 생각하고 예상하고 원하는 금액의 절반 정도는 구해진다. 근데 이 점괘는 이렇게 사유축 삼합을 완벽하게 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금이 언뜻 보면 초보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사유축 삼합이 안 보이고, 그리고 이제 회두국을 맞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일견.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충으로 힘없는, 월지의 생조를 받지 못하는 힘없는 소녀를 암동을 일지에서 해주면서 이렇게 사유축 삼합을 튼 이 금국, 유금이 금생수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연도 뭐 며칠 안 남은 상태니까 인월이 절입되면 사업 자금이 마련된다라고 이제 해단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의 해단처럼 뭉칫돈을 이제 사업 자금을 빌리게 된 그 사례입니다. 예. 그러니까 봄바람님께서 이 점괘에 대해서 놓치신 거는 하나예요. 사유축, 금국, 삼합. 그러니까 이 삼합을 못 보셨으니까 형 유금이 힘이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이네요. 외봉육교 146페이지 새 집으로 이사 후에 택화해역변 택내수 신월의 신사일 삼요 형요가 동하여 회독당하니 형제가 여행을 할 때 사고가 나거나 혹은 병에 걸리게 됩니다 라고 이제 제가 해단을 했는데, 형제가 여행을 할 때라고 바라보신 이유는 청룡을 보고 해단하신 건지 여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점괘가 매봉육효 갖고 계신 분들은 146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새 집으로 이사한 후에 이제 뭐 별로 이렇게 집안이 썩 이렇게 잘 안 풀리는 느낌. 뭐 그래서 이제 집에 이제 뭐 귀신 문제가 있나 뭐 등등 그런 것들을 이제 살피려고 봤던 점괘예요. 그런데 보시면은 택효에 이렇게 관이 임했어요. 그리고 일지의 생조를 받기 때문에 힘이 넘치죠. 그래서 이제 이건 귀신 문제다라고 이제 저는 판단을 했는데, 그런데 뭐 이사하고서 이제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뭐 이 집에서 누가 어떻게 죽었는지 뭐 새 집으로 이사 오신 분들은 뭐 알 길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반신반의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일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가라면 손님이 그렇게 이제 반신반의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뭔가 하나 이제 이렇게 맞춰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다음에 다시 이제 또 문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단지 이거는 이 점괘를 보니까 뭐 집터가 관요가 임해가지고 힘이 넘쳐서 귀신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면, 그럼 손님은 뭐 저의 단골이라면 뭐 많은 이야기들을 또 주고받고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담가라면, 그리고 뭐 처음 오신 손님이라거나 한다면 귀신 문제가 있네요 집터에,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뭔가 한 가지를 임팩트가 있는 것을 손님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귀신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손님이 후회라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제 뭘 얘기한 거냐면, 사묘가 동했어요. 형여가 동해가지고 관여로부터 이렇게 회두국을 당해요. 근데 다행인 것은 월지로부터 이렇게 생조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사는 안 된 거예요. 그나마 다행이죠.
그런데 이제 육수가 청룡이 임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거를 사고로 봐야 되나, 그러니까 뭐 교통사고라든지 뭐 어떤 대형 사고, 혹은 음식에 의한 거,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저도 이제 그림을 그릴 거 아니에요. 점괘가 이제 나와서 점괘를 보면서.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보고서 여행을 할 때 사고가 나거나 혹은 병에 걸리게 된다라고 이제 본 것이 이 청룡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른 거 없고, 이 형유가 동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동이 있다,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일지에서 이렇게 또 충해주고 세효, 형효가 또 이렇게 암동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육수가 청룡이기 때문에 청룡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 육수하고 달리 기쁘고 즐겁고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단박에 그냥 여행이라고 이제 떠올린 것이고, 그래서 여행을 하다가 여행을 할 때 이제 사고가 나거나 혹은 이제 병에 걸리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에 걸리게 된 것은 예측을 한 것은 뭘 가지고 얘기했냐면 일진의 이 사화가 이제 재가 됩니다. 재가 이제 형효를 이렇게 때려주잖아요. 재라는 것은 이제 음식이 되는 거예요. 음식. 그래서 먹는 것으로 인해서 탈이 나가지고 이제 병에 걸리게 되는 그런 것을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예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여행을 하다가 뭐 다쳐가지고 깁스를 했던 걸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추후에. 그러니까 이 점괘는 쉬운 점괘는 아니에요. 쉬운 점괘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새 집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집터가 어떤가, 좋나 나쁜가, 귀신 문제인가 어떤가, 이것을 이제 점괘를 보는 것인데, 그래서 이 점괘가 나왔는데, 그래서 귀신 문제라고 나는 보여지는데, 손님은 반신반의하고, 뭐 내가 알게 뭐야,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인다면, 그럼 여러분은 거기서 상담을 멈추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저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가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삼효, 형효가 왜 동했나를 생각을 해봐야죠. 그 제로부터 이렇게 또 충을 맞고 사효에 형효도 암동을 하고, 근데 다행히 이 동한 삼효의 형효가 회두국을 당하지만 월지로부터는 생조를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행으로 판단을 한 것이고, 그리고 청룡과 더불어서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 사고가 나거나 음식으로 인해서 탈이 나가지고 병에 걸리게 되는 그것을 이제 예측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임팩트 있게 뭔가 하나를 얘기를 해줄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손님한테. 그래야지만, 손님이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집터에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러 와가지고 점을 봤는데, 예, 집터에 뭐 관효가 임해가지고 귀신 문제가 있네요. 근데 손님이 근데 뭐 이 집에서 누가 어떻게 죽었는지 나는 뭐 이사 와가지고 알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뭐 손님이 뭐 전 주인한테 뭐 알아보고 하고 그럴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제 뭔가 하나 임팩트 있게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이러이러한 이것을 그냥 두면 향후에 이러이러한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임팩트 있게 이제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예.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청룡을 보고 그렇게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 예, 맞습니다. 예. 청룡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단을 한 겁니다. 예. 잘 보셨습니다. 예. 자, 그래서 뭐 오늘 두 번째 영상 그 봄바람님께서 피드백 요청하신 부분 예, 답을 다 해드렸습니다. 예. 자, 뭐 아까 바로 직전 영상에서 제가 또 퀴즈를 하나 내드렸는데 열심히들 한번 풀어보십시오. 예. 좋은 해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또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무불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